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파이썬에서 파일 경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을 해놓고 어, 경로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를 처음부터 좀 살펴봤었습니다. 경로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아봤었죠. 조금 쓸데없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이어서 살짝 옆길로 빠져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모든 파일은 다 디스크 드라이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파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텍스트 파일도 그렇고 뭐 파이썬 파일도 그렇고 뭐 혹은 자바 파일 같은 이러한 모든 그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 뭐 혹은 이미지 같은 파일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파일들만 파일이냐? 얘네들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죠. 얘들은 파일이다. 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파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 말고 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는 뭐 혹은 이런 거죠. 뭐 C 드라이브라고 하면은 C 드라이브에 뭐 유저스 맞죠? 유저스의 뭐 지호라는 이러한 그 경로 상에 있는 디스크다. 그러니까 파일이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test.txt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이 중에서 얘만 파일이고 그럼 나머지는 뭘까?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파일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 이 녀석은 뭘까요? 이 녀석들은 파일일까요? 아니면 뭐 디렉터리라고 부를까요? 무엇이다? 디렉토리? 예, 디렉토리가 아니에요. 그럼 폴더냐? 폴더도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이러한 디렉터리라든가 폴더라든가 이러한 파일들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서 처리가 되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폴더라든가 파일들은 전체 무엇이 어딘가에 저장이 된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다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저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파일 시스템은 운영체제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다르고요. 예, 윈도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리눅스 다르고 뭐 맥 다르고 막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윈도우 다르고 리눅스 다르고 맥 다른데 그러면 윈도우는 대체 뭘 쓰고 리눅스는 뭘 쓰고 맥은 뭘 쓰냐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겠죠. 예,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NTFS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리눅스는 일반적으로 ext4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JFS라든가 뭐 XFS 같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맥도 마찬가지예요. 맥도 AP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크게 그 운영 체제에 따라서 이렇게 파일 시스템이 다 제각각으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살펴봤는데, 그러면 윈도우를 사용하면 NTF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고, 뭐 리눅스 사용하면 이렇고, 뭐 맥 사용하면 뭐고,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 사실은 배웠으니까 방금 배웠죠. 예, 기억하고 계세요 이건. 그러면 각각의 파일 시스템은 뭐 내부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애들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 디렉토리와 폴더 그 일반적인 이러한 파일을 어떠한 형태로 잘 구조화를 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든 그 파일 시스템은 디렉토리와 이렇게 일반적인 파일들을 다 하나의 개념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파일 시스템은 디렉터리와 파일을 그냥 내부적으로 추상화된 개념으로는 파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 시스템에서 디렉터리와 파일, 그러니까 폴더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거와 이거는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폴더와 아이고, 네, 왜 이렇게 됐지? 어쨌든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네, 폴더와
파일, 일반적인 파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폴더와 이렇게 돼 있는 파일은 실제로 다 무엇이다? 파일이다. 네,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래요. 예. 여러분이 그냥 컴퓨터 사용하는 입장이면 사용만 하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뭐 그러니까 탐색기 열고 뭐 폴더 만들고 이렇게 하는 선에서는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개념 이해가 안 되면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어에서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기록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의 파일 시스템에 대한 뭐 특징들은 다 있습니다. 뭐 여러 세부적인 특징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거기까지 알지도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윈도우와 리눅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윈도우의 그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NTFS라고 하죠. NTFS 같은 파일 시스템은 파일이나 뭐 경로, 그러니까 디렉터리 같은 그런 폴더 같은 친구들의 이름이죠. 이름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리눅스는 구분합니다. 네, ext4라고 그냥 이것만 할게요. 네, 파일 이름의 대소문자 구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제가 앞서서 썼던 경우처럼 이렇게 C 드라이브에 U라고 하는 글자만 대문자잖아요. 이게 실제로 윈도우 상에서 볼 때는 대문자처럼 보입니다. 예, 대문자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앞에 U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인 폴더를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NTFS 파일 시스템은 파일 이름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여지는 건 저렇게 보여지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다 소문자로 구성이 된다. 네. 그래서 모든 파일의 이름은 소문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ext4 같은 파일 시스템은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파일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대소문자만 다르면 이건 완벽하게 다른 폴더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파일인 거죠. 그러니까 폴더가 될 수도 있고 파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뒤에서 강의를 할 텐데, 파일 시스템에서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예, 그래서 NTFS와 ext4 같은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차이. 그러니까 NTFS는 실제 보이는 거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는 듯 보여도 사실 소문자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ext4는 파일 이름에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한자라도 대문자든 소문자든 틀리면 그거는 서로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윈도우만 쓰시던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ext4만 이야기를 했지만 ext4 말고도 뭐 매개 파일 시스템도 대소문자 완벽하게 구별을 합니다. 중요한 차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정말로 파이썬에서 경로를 다루는 모듈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